치열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매경 주식레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연휴까지 단 1거래일 남았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나면 수익률 대결도 한 열흘이 남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두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수익률 현황은 오늘 어땠는지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성팀이 여성팀을 계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64대 44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인 순위에서 좀 주목해야 할 점은 2등의 기세가 좀 무섭다는 겁니다. 박철순 전문가와 성선아 전문가가 오늘 수익률을 빠르게 높이면서 1등과의 격차를 줄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수익을 내주고 있을지 남성팀의 베스트 11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 공략했던 삼화 콘덴서가 1%대 수익 내면서 새롭게 영입이 됐고요. 오늘 출연하는 송렬 매니저의 하나투어도 든든한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팀의 베스트 11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선아 대표의 스피어가 하루 만에 6%의 수익을 내면서 단숨에 공격수로 가담하게 됐고요. 이로써 오킨스전자와 한전기술은 한 발짝 물러서게 됐습니다. 양팀 간 대결뿐만 아니라 팀 내 개인별 대결 역시도 치열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즌의 수익률 대결 현황 살펴봤고요. 오늘 나와주시는 두 분과 함께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전문가님들의 리뷰부터 들어봐야겠죠. 일단 송렬 매니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하나투어에 대한 리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아직 미미하긴 하지만 우상향을 지켜나가고 있기도 하고 기관이 또 6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나운서님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6거래일 연속 기관은 또 사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지금 PD님 웃고 계신데 어이가 없죠. 여러분들 하나투어 보시면요.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번 주 나쁘진 않았습니다. 왜 자꾸 저도 이제 변명같이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6거래일 연속 지금 기관은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순매수세, 지속세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등이 약한 흐름이긴 하지만 오늘 복마감 나쁘지 않았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행객 수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투어가 지금이 저렴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일봉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래량만 터지고 추세 전환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시세 분출할 수 있는 자리다.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투어 또 기관의 매수세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투어 기관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를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곽유정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한전기술을 지난주에 담았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앞서 투자전략실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좀 첨언하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원전 종목들이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좋은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는 게 원전주이고 지금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쪽에서도 지금 신규 원전 부지를 지금 두고서 공모에 들어간 상황이기도 하고 계속 이제 한미 간의 원자력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작년에 이제 목리를 부리면서 우리나라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이제 막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가 또 정상회담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탈리아 역시도 원전을 다시 재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던가 내지는 신규 원전에 대한 그런 프로젝트 관련해서 활발한 또 협력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체코와 또 루마니아와 같이 함께 또 협력 기조를 닦아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팀 코리아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더 나아가서 뭐 베트남 시장까지 진출한다라고 했을 때 한전 기술과 같은 기업들 특히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전 대장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한전기술 수급 동향 보시면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다가 지금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을 주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차익 실현 물량을 지금 보험이나 투신, 연기금과 같은 메이저 기관 수급이 받아주는 모습이었고 오늘은 다시금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쌍끌이 매수세로 지금 수급이 같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윗골을 달아준 16만 원 구간대, 요 구간대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신고가 흐름 그대로 추세상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또 수익률 대화가 한 달 정도 진행되잖아요. 그쵸. 이번 달 내에 또다시 신고가 흐름을 갱신해 나갈 수 있는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2시즌 연속으로 유정 대표님은 좋은 기세, 저돌적인 기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정 기술 좀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략을 들어볼 텐데요. 이제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일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먼저 송률 매니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시장 관심도가 높은 이중 테마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중 테마입니다, 여러분들. 단일 사업, 단일 테마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지금처럼 리스크가 더해진 시장에서 선방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두 테마 모두 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좋긴 한데요. 네. 뭐 쉽지 않습니다. 그냥 겹쳐져 있는 두 가지의 섹터가 겹쳐져 있는 어떤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곽유정 대표님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연휴 전에 일단은 차익 실현 장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는데 워낙 지금 반도체 주도주 장세로 가고 있는 장이다 보니까요. 만약에 내일장에서 종목들이 좀 눌린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주도주 위주로 비중 확대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자체가 또다시 반도체 쪽으로 수급 쏠림이 심화가 되는 만큼 이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옥석 가리기 해나가시는 게 내일장에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정 대표님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존 주도주를 공략해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매니저님은 좀 새롭게 떠오를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좀 상반된 오늘의 의견인데요. 그렇다면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거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남성팀에서는 퍼스텍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테마 두 개가 엮여 있는지 설명을 들어볼 테고요. 하나비전, 반도체 쪽에서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송률 매니저님께 먼저 들어볼게요. 퍼스텍은 어떤 테마 두 개가 겹쳤길래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죠. 예, 일단 네.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방산인데요. 깜짝 놀랐네요. 그렇죠. 예, 이제 단일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90에서 100% 가까운 매출이 일단은 방산 사업부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친구 방산 모멘텀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 수주 내역을 좀 보시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수주를 또 맺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로봇 관련 모멘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폭발물을 탐지해서 제거하는 로봇입니다. 이거 관련 매출 566억 최근에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라크 청군 관련해가지고 277억도 최근에 수주를 했습니다. 기술력은 정말 좋아요. 정말 좋고 우주항공 모멘텀이 더해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퍼스텍 같은 경우는 지상 방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주항공 사업부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요 고객사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LIG 넥스원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 이 기술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주항공 쪽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거의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어요. 우주항공 산업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어디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냐면은 보잉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 골드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굉장히 좋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아까 기관의 수급은 좋았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저조했죠. 근데 퍼스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왔고 이번 주만 보더라도 1거래일 빼고 외국인은 순매수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퍼스텍은 또 실적도 좋습니다. 지금 실적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5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작년 거는 집계가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900억 확인이 됐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6억 원 집계가 됐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05%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실적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해서 더해질 종목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상대적으로 저점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이 더해진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스텍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오늘 들어왔습니다. 가격 전략 그러면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디까지 좀 잡아볼까요? 예, 본격적으로 상승 시작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대량 거래에 들어온 장대양봉, 기준봉 하단인데요. 기준봉 하단이 4,00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절가 4,000원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5,000원에서 저항대를 막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만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다 보고 있기 때문에 라운드 피겨 목표가 6,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종목은 방산과 로봇 두 가지 섹터가 이렇게 겹쳐 있는 종목입니다. 퍼스텍을 공략해 봤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000원으로 잡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곽유정 대표님은 하나비전 오늘 좀 좋았잖아요. 하나비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모처럼 좋은 종목 가지고 오셔서 제가 조금 오, 긴장 네.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요. 인정을 좀 해주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거진 방송을 1년 가까이 했는데요. 뭐 어지럽죠. 예. 저희 이 조합이 1년 정도는 그래도 한 것 같은데 네. 좋은 기업입니까? 네, 일단은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셨다시피 원래는 이제 방산 쪽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네. 최근에 로봇 관련 모멘텀까지 붙어준 상황에서 신고가 흐름을 지금 만들어줄 걸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하나비전 역시도 신고가 흐름을 기대하고서 가지고 온 종목이라 네. 어떤 종목이 신고가를 먼저 가느냐. 물론 네. 퍼스텍은 52주 신고가인 네. 거고요. 이제 하나비전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진짜 신고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긴장이 되는데 일단은 하나비전을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요. 오늘 장에서 저는 충분히 시장에서 힌트를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반도체가 프리마켓 시장에서 한번 또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24만 원 구간대를 찍어줬었는데 이제 한미 반도체의 사실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비전이죠. 근데 물론 이제 TC 본더 시장에 있어서는 한미 반도체가 주도권을 계속해서 갖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개화될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에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HBM4 16단까지는 이제 TC 본더 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될 거고요. SK 하이닉스 쪽에서 최근에는 그 수주를 같이 이제 동반해서 같이 이제 수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와 그 하나비전을 동등하게 수주를 넣었다라는 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 TC 본더 쪽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두 기업 모두 다 이제 비등비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비전이 작년 이제 1분기부터 이제 처음으로 SK 하이닉스에 이제 본격적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가식성을 점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C 본더 시장 역시도 2030년까지는 계속해서 연평균 13% 성장률을 보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TC 본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칩과 칩 사이에 납땜 같은 금속을 넣어서 이제 붙이는 장비였다면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는 그 중간에 넣는 그런 범프가 없이 칩과 칩을 그대로 바로 붙이는 장비라는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단수 경쟁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가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가 원래 이런 메모리 칩뿐만 아니라 이미지 센서 쪽에서도 이미 쓰이고 있었고 네덜란드 배시라든지 또 오스트리아의 EV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수율이 지금 잘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이제 수율이 받쳐주는 게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 올해 일단은 연초에서 상반기 경에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를 일단 시장에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일단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HBM4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 다가오는 HBM4, 이 HBM5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비전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비전 오늘 정규장에서는 3.89%, 애프터마켓에서는 4.74%까지 상승폭을 좀 키워나갔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하나비전이 72,000원대 최고가 구간을 한번 찍어줬었거든요. 그래서 7만 원 구간대만 다시금 넘어서면은 신고가 흐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7만 원 목표가 제시 도와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 구간에서 마이너스 10% 내외 구간인 5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퍼스텍과 하나비전 두 가지 종목을 만나봤고요. 이제 이 종목에 대한 검증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퍼스텍은 워낙 좋은 종목이다. 두 분 모두 동의를 하신 만큼 좀 다른 결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송률 매니저님은 자칭 타칭 눈물 매니저님이셨잖아요. 근데 요즘은 누워있는 종목을 잘 안 가져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스텍도 오늘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지금 같은 강세장 속에서는 누워있는 종목은 좀 피해야 하나요?
뭐 저는 누워있는 종목도 좋아하는데요. 네. 솔직히 오늘 누워있는 거 가져오려다가 지금 사안이 좀 심각해가지고 몇 거래일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익률 좀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포스텍 가지고 왔고요. 여전히 저 누워있는 종목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누워있다고 해서 평생 누워있을 종목들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이번에 상장 폐지 예정되는 종목들 아니고서는 어느 정도 실적 가지성 더해진 종목들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달을 기간으로 잡는 단기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누워있는 종목은 좀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하나비전에 대한 검증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한미반도체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경쟁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 대비 하나비전이 더 매력적인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궁금한데 좀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네. 시총에 대한 부분, 두 시총. 번째는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시가총액이 거의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네. 하나비전이 후발 주자이긴 하더라도 하나비전의 지금 시가총액만 따졌을 때는 3조 정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충분히 밸류상으로 봤을 때 후발 주자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의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 시장의 개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시총 자체도 다시 재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을 만들어 나간다면 시총이 그래도 한 5조 정도까지는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 동향을 봤을 때 요즘에는 이제 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주체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인 수급이 오늘 시장에서 들어와주기 시작했다. 신고가 지금 부근에서 들어와주기 시작했다라는 점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보다도 하나비전이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종목 검증 질문 만나봤고요. 이렇게 오늘 두 종목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오늘도 각 전문가들의 탑픽 종목 들어봤습니다. 송림 매니저님은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일단 오늘 삼성전자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이렇게 짧게 끝날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들. 삼성전자 하나만 24시간 떠들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자세하게 내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송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림 매니저님 금요일마다 좀 라이브 방송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방 사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는 코이니 머니 코너가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